안녕하세요. 암입니다. 오늘은 오쇼젠 타로로 당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이 조심해야 할 것들을 미리 알아둠으로써 슬기롭게 난관을 피해가고 자신이 원하는 것 또는 원하는 사랑에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을 바랍니다. 먼저 조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조합, 네 번째 조합, 다섯 번째 조합, 네, 첫 번째 조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마음을 턱 내려놓으시고 왠지 마음이 끌리는 조합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카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무의식이 카드를 뽑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면 첫 번째 조합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합은 slowing down, 천천히 간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the master, 세 번째는 sharing, 나눔의 카드입니다. 이 첫 번째 조합에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조심해야 할 것, 이 첫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마스터 카드라는 것은 자신의 조력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서는요, 자신의 조력자,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으로 치자면 어떠한 투자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아주 합당한 투자를 해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슬로잉 다운이라는 것은 그것이 천천히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 카드를 조합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나에게 어떤 투자를 약속하고서
곧 투자를 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자신의 무언가를 기회나 어떤 자본을 나누어 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더뎌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기회라는 것은 딱 필요할 때 와야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죠. 내가 배가 부르거나 이미 배고픈 시기가 넘어가고 나서는 그때 주는 밥은 그다지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카드를 뽑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주 그럴듯한 기회를 지나치게 믿고 있느라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더디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삶에 있어서 한 번쯤은 나에게도 굉장한 행운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 행운이라는 것이 꼭 로또 당첨 같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무언가 굉장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조력자 또는 나를 완벽하게 믿고 나에게 투자를 해주는 그러한 자본가 또는 나의 이상형에 아주 가까운 또는 이상형 그 자체 그런 이성을 기다린다거나 이런 꿈을 누구나 꿉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서로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쩌면 나에게 꼭 맞는 어떤 기회, 꼭 맞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다리고 있는 그 꿈을 꾸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꿈만을 꾼다고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기다리느라 정작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잡아야 할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얼마간의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성이 차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상당수의 금액을 투자할 사람을 기다리거나 또는 그런 약속을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정작 나에게 진심으로 나를 믿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몰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랑이 꽃피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인데 나에게 너무나 이상적인 사람을 기다리느라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나를 아껴주고 또 함께 했을 때 서로가 시너지를 발휘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놓치거나 외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문을 하는 일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느라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합하게 다가오는 진짜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 동화에서 파랑새를 찾아서 아주 넓은 곳을 다녀보았는데 결국 그 모든 곳에서 실패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파랑새는 집안에 있었더라. 이런 동화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이 동화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야 합니다. 어떠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세상이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닦아 나간다면 오히려 기회는 아주 많이 다양하게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회를 기다리느라 정작 나를 가꾸고 닦아가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기회가 왔다가도 오히려 그런 나의 모습에 실망해서 그것이 사업이든 사랑이든 또 다른 일이든 오히려 떠나가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기회,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인연,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바로 내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기회, 또 기다리고 있는 인연, 이런 것들을 소중히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발상의 전환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조합입니다. 자, 두 번째 조합은 풍요의 카드, 어번던스, 그리고 도덕이라는 모랄리티, 그리고 더 크리에이터, 창조자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 이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첫 번째 카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어떤 좋은 기회가 다가올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늦어지는 조금은 허황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기회는, 두 번째 조합에서 오는 기회는 좀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풍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살찌워 줄 수 있고, 창조자의 카드라는 것은 나를 굉장히 고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에 묶여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고무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다소 세상의 룰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당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다시 말해서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화려한 기회로 다가오지만 정작 그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그것이 탐탁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양심에 찔린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를 믿고 투자를 해줬던 사람, 또는 나를 믿고 나를 많이 아껴주었던 어떠한 사람, 이런 것들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 화려한 기회, 나에게 너무나 이 어번던스와 창조자의 카드처럼 너무나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실제로 다가오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처럼 다가올 듯 말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카드는 실제로 다가오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나의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 이 기회를 받아들여서 당장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받아들여서 내가 우선은 굉장히 사랑에도 성공한 사람처럼, 내 배우자 될 사람,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는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굉장한 스펙 또는 굉장한 가문을 가졌거나,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찬사를 할 만한 외모를 가졌거나, 이런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었던 사람, 나를 지지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했던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랑을 외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가 다가왔을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더라도 이 기회를 붙잡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달, 두 달 또는 1년, 2년을 살고 말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짧게는 5년, 더 길게는 10년, 또 더 길게는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왔던 어떤 가치관에 위배되는 어떠한 기회나 인연이 다가왔을 때, 과연 그것을 저버리고서도 이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나에게 행복한 일인가? 무엇보다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즐겁고 앞으로도 영원히 즐거울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이 굴곡이 있어요.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골이 있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느 순간 깊은 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너무나 좋은 기회가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망가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두 번째 기회나 또다시 다가오는 인연에 대해서도 알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뭐냐면 너무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1억을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기회로 보이겠습니까? 또 너무나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내가 사귈 기회가 있었고 또는 더 나아가서 결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평범한 집안에 평범해 보이는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 눈높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형태로 되었을 때는 여러분은 두 가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작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외면해버리는 첫 번째 실수. 그리고 두 번째, 터무니없이 커져버린 눈높이로 인해서 그 다음에라도 나에게 맞는 상대, 나에게 맞는 어떤 사업의 기회,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내 성에 차지 않아서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그런 기회들조차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성취를 뒤로 미뤄둔 채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화려함, 당장 눈앞에 있는 엄청난 기회, 누구나 현혹될 수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비추어서 정말로 내 가치관, 나의 양심, 그것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덥석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곡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을 꼭 명심하셔서 자신의 삶에 이런 일이 펼쳐졌을 때 자신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정말 이것으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일인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단 것이 아니라 아주 쓰디쓴 그 무엇보다 쓴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카드. 네, 컨디셔닝, 조건화. 그리고 이것은 정신분열증이라는 카드인데요. 보시면 카드 자체가 굉장히 암울해 보이죠. 세 번째는 컴플렉션이라고 해서 완성의 카드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어찌 보면 굉장한 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그 완성을 단시일에 빨리 이루어내면 다행이겠지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경우가 있죠. 다 마음에 드는데 어느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사람과는 인연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다거나 또 다른 인연을 기다릴 수 있어요. 사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내가 실행하는 일만 남았는데 어떤 계획에 있어서 조그만 차질이 생겼을 때 그 계획에 어긋나는 것을 완벽하게 바로 잡으려 하다가 나 자신은 정작 패닉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것 하나만 어찌 보면 10가지 중에서 5가지, 그 반이 마음에 드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반이니까요. 그때는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을 이미 충족을 시켰단 말이죠. 어떤 계획이든 사랑이든.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한 한 가지가 채워져 있는 9가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검은 바탕에 하얀 점 하나를 찍어 놓으면 그 점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러나 큰 도화지에 검은색과 흰색이 반반씩 어우러져 있다면 어느 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삶은 흘러가요. 만족스러운 부분이 반 있으면 불만스러운 부분도 반이 있게 마련이고 그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성실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상당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좋은 기회로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어떠한 한 부분이. 그럴 때 우리는 깊은 고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결벽증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결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들이 봤을 때는 이미 깨끗한 집을 계속해서 스스로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걸레질을 하고 끊임없이 쓸고 닦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죠. 비단 이런 청소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서로가 결속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둥근 원통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울퉁불퉁한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의 관계는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뿐이 아니라 사업의 기회나 우리가 만나야 할 소중한 어떤 무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듯한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원통이 서로 되어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미끄러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완벽하게 보이는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로또 1등을 연달아 10번 당첨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외모나 성격이나 스펙이나 가문이나 마음씨나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여성 또는 완벽한 남성이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나만을 사랑하고 나와 인연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종합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것을 기다리느라 정작 충분히 채워진 그 기회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차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걸리는 한 가지 그것을 고뇌하느라 그것을 고뇌하고 또 우리가 흔히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하죠. 예, 나쁜 뜻으로 말할 때 그것에 대한 조건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느라 정작 나에게 다가온 행운을 잡지 못하는 이런 비유를 들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도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도박을 하면 한 번은 자신이 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더 따려고 해요. 내가 지금 현재 가져온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계속해서 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더 만족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따두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인생도 어찌 보면 이 도박판과 같습니다.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이 구비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조금만 더, 이 한 가지만 충족되면 완벽하겠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몰라본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슬기롭게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소중하고 훌륭한 아름다운 인연과 기회를 참으로 내 것으로 꼭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터닝인, 그리고 트러스트,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재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때 이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때 이 기회를 잡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어. 또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물리쳐야 했어.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나 과거에 나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놓쳐버린 인연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거는 늘 고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거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걸음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변과 퇴비 같은 것을 섞어서 그것을 푹 섞이면 걸음이 되죠. 근데 제가 이런 비유를 간혹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골길을 드라이브를 하거나 걷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불쾌한 그 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덜 삭은 걸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덜 썩었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생똥 냄새가 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걸음은 제대로 된 걸음이 아닙니다. 아직 독성이 사라지지 않았고 충분히 퇴비와 올려서 푹 삭지 않았기 때문에 걸음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숙성이 된 푹 썩은 걸음은 불쾌하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깊이 숙성된 그런 냄새가 나요. 그것은 그다지 불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차도 그렇죠. 푹 녹차를 오랜 기간 숙성시킨 그런 차를 그 푸얼차, 우리말로 보이차라고 하죠. 그러나 덜 숙성된 보이차를 마시게 되면 차라리 숙성되지 않은 차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과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에 완벽하게 숙성된 걸음으로 쓰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끊임없이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된다면 걸음이 되지도 못하고 냄새만 풀풀 풍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현재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해결책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터닝인이라는 것은 외부에 보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서 판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이 생겨서 현재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잠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또는 나누고자 하는 인연, 사랑을 잠깐이라도 옆으로 제쳐두고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사서 읽어본다든지, 이것이 단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가도 되고 혼자서 호젓한 여행을 한번 다녀온다든지, 또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론은 명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명상할 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이 아문TV 채널을 보시면 명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림처럼 하늘에 몸을 던지는,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완벽하게 신뢰와 믿음을 갖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과거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은 이 하늘을 뛰어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거운 추가 되어서 절대로 하늘 위로 날아올 수가 없겠죠. 바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과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절대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도록 두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여러분들의 현재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번민을 일으키는 그런 과거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5번째 조합입니다. 네, 이 카드는 흐르는 강물처럼, 그리고 2번째 카드는 비오의 카드, 3번째 카드는 더 드림, 꿈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 5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 중에서 무엇이 더 귀합니까? 때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 소나무와 대나무 중에서 무엇이 더 굵은가 라고 물으면 소나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곧게 자라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대나무라는 답이 나오겠죠. 단순한 질문으로는 이 두 가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어쩌면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몰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꿈을 이루려고 한다. 또는 그러한 꿈을 실제로 이루어서 성공을 하였다. 그러면 나 역시 그 꿈을 쫓아야 하고 그 성공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 또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이런 부분에서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해서 성공하였으니 나도 그것으로 성공하겠다. 내 친구가 무엇으로 성공하였으니 그것으로 나도 성공하겠다. 이랬을 때 대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몰라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어떨 때는 그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더 노력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비교의 카드와 더불어서 더 드림, 이 꿈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꿈이라는 카드는 두 가지 성격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꿈꾸는 것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꿈이 허황된 망상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함으로써 내가 허황된 꿈을 꾸게 되는 것.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나에게도 맞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가 비싼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고 해서 내 입에도 그것이 맞다는 보장은 전혀 없죠. 나는 오히려 소박한 된장찌개가 내 입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어떠한 가격이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에 맞추게 되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성공이며 또 제대로 된 사랑이겠습니까?
사업이나 이런 물질적 성공뿐이 아니에요.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의 아내 또는 내 친구의 남편 또는 애인 봤을 때 너무 호되가 좋고 또 직장도 아주 튼튼하고 가문도 아주 빵빵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도 그런 배우자, 나도 그런 애인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절대 내 입맛에 맞을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누군가와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인연을 꿈꾸고 그런 취향을 억지로 맞춘다고 하면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의 자식들이 이러한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내 자식 역시도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또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너 역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 부모로서 아주 정당한 충고 같죠. 그리고 또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의 그러한 소원, 그러한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리라는 측면에서는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도리라는 것만으로 절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남과의 비교에 의해서 나의 꿈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꿈이 나에게도 아주 적합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무엇이 적성에 맞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로 단순히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것이 내 꿈이라고 믿어버린다면 이것은 당장은 그 성취를 맛보고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삶에 있어서 긴 행복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직업이나 또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괜찮은 배우자 또는 괜찮은 사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꿈을 꾼다면 정말 나에게 맞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놓치게 되죠. 또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한 기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카드 조합이 주는 교훈은 내가 아닌 남이 꿈꾸는 것을 비교에 의해서 덩달아서 꿈꾸지 말라.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걸음지고 장에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조차 그것이 자신의 마음인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의 꿈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건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자신만의 개성이라는 것이 한껏 꼽히고 있는 세상 같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획일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폭넓은 사고를 통해서 내가 이 삶에 나 자신의 삶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족적을 남겨야 되는가, 어떠한 발자국을 남겨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교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나다울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공, 어떠한 인연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정말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비교를 통해서 꿈꾸는 것은 절대 진정한 나의 꿈이 될 수도 없고 성공하기도 어려우며 설사 표면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오쇼젠 타로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또는 행복한 소원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의 내면, 외면 할 것 없이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재미가 있었다고 느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